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클리닉의 임영숙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이렇게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은 사실 피부가 많이 푸석푸석거리고 각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질환 가운데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 저희 웰빙 클리닉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쌀쌀하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피부 건조증과 각질, 가려움증 같은 피부 복병을 만나게 된다. 과거에는 노인층에게 많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이면 우리 피부에 찾아오는 불청객, 피부 건조증. 이젠 거친 피부에 물을 주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가려움이 심한 겨울철 피부 건조증. 증상과 원인은 무엇이고 특히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진단이 중요한 관건. 피부가 원하는 수분 지수는 어느 정도이며 자가체크법에 대해 알아본다. 피부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 과연 어떤 것이 있고 피부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없는가? 보습에 신경 써야 할 계절 겨울. 내 몸의 수분을 지키는 방법과 피부 미인이 되는 지름길을 오늘 웰빙 클리닉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본다.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피부과 전문의 노영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추운 겨울철이 되면은 몸이 좀 많이 가렵게 되고 하얗게 각질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이제 겨울철에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 피부에서 수분 증발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피부 각질 세포 간 지질이 감소하게 되어서 네. 피부가 더 건조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각질도 일고 그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팔에 피부 건조증이 있는 환자분인데요. 네. 피부가 많이 그 건조해져 있고 그 금이 간 것처럼 이렇게 선이가 있죠. 그래서 각질도 많이 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는 등인데요. 등에 역시 그 각질이 많이 일고 거칠거칠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환자분은 그 손인데 주부습진이 심해도 이제 주부습진이 심한 경우도 피부 건조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환자는 이제 다리에 그 피부가 갈라져 있고 건조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피부 건조증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개념인 이 건선에 대해서도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선과 피부 건조증은 분명히 다른 거죠? 네. 환자를 보다 보면은요, 그 건선 환자에서 그 건선이란 진단을 내리면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건선은 고혈압, 당뇨처럼 하나의 그 진단명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소리아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건선과 피부 건조증 또는 건성습진과는 이제 완전히 개별적인 질환이고요. 네. 건선은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그 마찰이 많이 되는 부위, 그러니까 팔굽이나 무릎이나 엉덩이 부위나 그리고 이제 두피 네. 등에 잘 생기고요. 자극에 의해서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홍반이 있으면서 그 중앙 부위에 그 인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질이 묻어 있는 거가 보이고요. 그리고 건성 습진과 그 감별할 수 있는 점은 건선에서는 가려움증이 거의 없다는 거가 감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건선은 상당히 장기적인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건선 진단을 이제 대개 10대나 20대에 대부분 시작되어서 진단을 받고 많은 환자에서 그 10년 또는 3, 40년 동안 건선을 그 심해졌다 덜했다 하면서 갈 수 있는 질환이 건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질환을 구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은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가려움증까지 함께 이게 동반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피부 각질층의 기능 중에 중요한 거가 장벽 기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증발되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도 하고요. 네. 그 외부의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이 피부에 닿잖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물질이 주변에 살다 보면 뭐 공기 중에 먼지나 꽃가루나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살면서 수도 없이 피부에 묻는데요. 네. 이제 접촉이 되는데 네.
그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 이러한 알레르기 물질들이 쉽게 그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장벽 기능이 좋을 때에는 그러한 물질들이 닿아도 가려움증을 유발하지를 않지만은 그 피부가 건조해서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러한 물질들이 조금만 닿아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몸이 건조해지면 그 지질들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움증까지 함께 오는 거군요. 특히 이렇게 피부 건조증이 자주 나타나는 연령대가 있나요? 네, 피부 건조증은 그 피부의 지질 감소 때문에 생기는데요. 네. 그 피부 지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질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 그리고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질. 그러니까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질은 대개 여드름과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번들거린다든지 모공이 넓어진다든지 이제 여드름과 관련이 있는 이제 지성 피부를 얘기하는 피지선 쪽에서 만들어지는 지질이 있고요. 네. 근데 이쪽보다는 그 각질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지질이 그 피부 건조증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피부 건조증이 잘 생기는 연령대는 그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됩니다. 네. 이제 피부도 노화가 되고 몸도 노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피부의 각질 세포에서 그 표피의 세포에서 그 각질 세포 간 지질을 만드는 양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죠. 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아토피가 있으신 성인이나 소아의 경우에는 이 추운 겨울철이 더 많이 고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아토피를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나 봐요. 네. 아토피 환자에서는 그 역시 그 각질 세포 간 지질이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부 장벽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상인들보다 그래서 쉽게 더 가려워지는 거고요. 네. 피부 건조증도 더 쉽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이 되면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역시 수분 증발이 많아지면서 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이 겨울철에 증세가 대부분은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인들도 사실 그 겨울철이 되면은 이 건조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토피 환자들 분께서는 좀 고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피부 건조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제 주변에 그 사람들 피부를 만져본다 하면은 피부가 이제 그 매끄러운 사람이 있고요. 촉촉하면서 매끄러운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칠거칠하면서 닭살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져보았을 때 피부가 거칠거칠한다든지 그리고 육안적으로 보았을 때 각질이나 인설, 그러니까 각질이 많다든지 하면 피부 건조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하면은 그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많이 가렵다고 하는데 밤에 이렇게 좀 더 가려운 이유는 뭔가요? 이제 가려움증은 대부분 다 밤에 심합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낮에는 그 일상적인 자기 일을 하다가 보면 다른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가려움증을 덜 느끼게 되고요. 밤에 이제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한데 혼자 있다 보면 이제 집중하는 거를 가려운데 집중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피부과적으로 가려움증은 대부분은 다 밤에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 피부 건조증의 원인으로 계절적인 요인, 이 춥고 건조한 날씨를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그 계절적인 요인 외에도 어떤 원인이 그 피부 건조증을 발생시키는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피부 건조증의 원인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잘못된 목욕 습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집안에 다 욕실이 있고 뭐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한다든지 뭐 날마다 샤워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과거에는 그 추석 때 한 번, 뭐 설 때 한 번 이렇게 목욕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 이제 목욕 습관이 빈도가 많아진 거가 예.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하다 보면 그 세포 간 지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목욕에 의해서
그 몸에 꼭 필요한 보습 성분인 세포간 지질의 그 감소를 그 각질 세포간 지질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네. 피부 건조증이 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주변 날씨가 건조하다든지 하면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 증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네.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피지선 쪽에서 피지 분비 저하도 약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스트레스나 피부 노화도 피부 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몸에 그 수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피부 건조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피부 수분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그 피부 각질층의 수분이 15% 정도 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건조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평소에 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그 탈수가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주는 습관이 그 피부 건조뿐만 아니라 뭐 암을 예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질환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피부 건조증에는 그 보습제를 그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습제 사용을 잘 해주시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 몸에 수분이 적당히 있는지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피부가 좀 당긴다든지 그 거칠거칠하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 각질층 쪽에 그 피부 수분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가시면서 내 피부가 좀 매끄럽고 촉촉해졌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목욕 가서 여러 가지 마사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마사지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오일 마사지나 뭐 우유 마사지나 이런 것들이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이제 목욕을 하신 후에 안 바르는 것보다는 이제 그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피부 각질 세포 사이에 네. 지질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 각질 세포 사이에 그 지질이 그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실제 천연 보습제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10g에 뭐 1,000만 원 이상 하는 아주 고가의 보습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한다든지 때를 민다든지 아니면 샤워를 자주 한다든지 하면은 이 자기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보습제는 그 닦아내게 되겠고요. 그러고 뭐 꿀물이나 우유나 요구르트를 바르면서 그러니까 저가의 안 좋은 보습제를 다시 발라주는 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목욕 횟수를 좀 줄이시고 그리고 그 이러한 각질 세포간 지질의 그 주요한 성분이 세라마이드라고 하는데요. 보습제 중에 그 유사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보습제도 가격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보습제를 그 꼭 샤워를 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 목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그 발라주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에 2-3번씩 목욕을 안 하고 그냥 발라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는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성이냐, 건성이냐, 복합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요. 어떻습니까? 네, 그 피부 타입을 나눌 때 지성, 건성, 복합성 이렇게 나누는데요. 지성은 이제 피지선 쪽에 개념을 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얼굴 쪽에 T존 부위에 지성 피부다 아니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지선이 많은 부위, 얼굴과 뭐 상체, 두피 쪽에 이제 피지 분비가 많으면 지성 피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질 세포간 지질은 그 몸에 고르게 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질 세포간 지질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건성 피부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한 부위에도 그 피지 분비는 많고 각질 세포간 지질은 적으면 같은 위치에 같은 그 피부에서도 그 건성과 지성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다 그 건조하다는 건 이제 각질 세포간 지질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주부분들께서는요, 뭐 요리를 하신다거나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할 때 고무장갑을 끼기보다는 바쁘니까 그냥 맨손으로 세제를 직접 만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세제가 직접 손에 닿게 되면 그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죠.
네, 주부습진도 하나의 그 피부 건조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계면활성제, 비누 접촉이 많다든지 세제 접촉이 많다든지 또는 그 자극적인 양파나 뭐 마늘 네. 이러한 거에 의해서 그 각질층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 주부습진이 악화되는데요. 네. 역시 그 피부 건조증과 그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들을 보면 얼굴이 많이 푸석푸석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흡연 기관과 피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이제 가장 큰 건 그 자기가 나이를 먹는 거겠죠. 그리고 그 외로 이제 자외선과 네. 흡연이 주 요인인데요. 흡연 역시 그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가 되면 그 역시 그 세포 간 지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피부 건조증이 악화되게 됩니다. 네. 흔히들 찜질방에 가셔서 노폐물도 빼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면 어느 정도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찜질방에서 그 목욕을 자주 하시는 거는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 접촉 횟수가 많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예. 찜질방에서 땀을 뺄 경우 노폐물이 땀을 통해서 나온다기보다는 그 땀은 대부분이 그 99%가 물이거든요. 그리고 많아야 1% 정도가 나트륨이고요. 그래서 소금이고요. 그래서 그 노폐물은 대개 소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땀을 많이 빼서 노폐물을 뺀다 하는 거는 심장 쪽에 무리를 주어서 그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사우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목욕을 하실 때요. 이렇게 좀 때를 팍팍 밀어야 좀 개운하다 해서 아주 힘있게 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피부에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네. 이제 때를 밀게 되면 각질층에 손상이 오거든요. 때가 그러니까 각질입니다. 예. 각질과 먼지 일부가 모여 있는 게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때밀이 타올로 각질을 문질러 주게 되면 이 각질층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이 좀 있는 분에서는 뭐 며칠 후에 갑작스럽게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피부가 좀 촉촉한 분들은 때를 밀어도 별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때를 밀었을 때 며칠 후에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진다 하면 이런 분들은 때를 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분들은 가볍게 뭐 때를 밀어도 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그 좋은 보습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좀 짚어주실까요? 이제 피부에 대해서 목욕을 자주 해주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분 공급은 수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밖에 촉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날아가고 결국에는 그 목욕을 하면서 그 피부 보습제인 세포간 지질, 세라마이드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건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 그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목욕 후 바로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네. 목욕을 꼭 해야지 하고 나서 보습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목욕을 안 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그냥 바르셔도 피부에는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욕 안 하고 안 씻은 상태에서 보습제 건조한 분들은 한두 번 하루에 뭐 두세 번 보습제만 발라주시는 거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는 주름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건조한 피부, 주름 관계가 깊겠죠? 피부에 각질층에 수분이 있으면 좀 팽팽하게 보이죠. 그래서 육안적으로 주름이 줄어들어 보이고요. 그 각질층에 수분이 빠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쭈글쭈글해 보이기 때문에 주름이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으로 볼 때예요. 그 세포 그 사이 지질이 충분히 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보습이 잘 된 분들은 그 피부 노화가 덜 옵니다. 그리고 검버섯이나 피부암도 덜 발생하고요. 네. 덜 발생하고요. 그거는 이제 밝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 보습을 잘 해주시는 거가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도 피부를 좀 더 젊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이
추운 겨울철이면 늘 발생하는 이런 뭐 가렵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것이 늘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것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부 건조증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피부 건조증의 치료로는 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목욕과 사우나의 횟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번 해야 된다가 딱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가 피부 보습제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뭐 자주 해도 괜찮고요. 네. 피부 보습제가 별로 없는 분들은 뭐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비누도 그 세정력이 약한 중성 또는 그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샤워나 사우나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샤워를 안 하고 그냥 보습제를 발라도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가렵지 않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거가 그 긁어서 상처가 생기면서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가 있겠고요. 네. 스테로이드 연고제제를 발라서 증세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부가 좋아하는 음식을 우리가 찾아 먹으면 피부가 더욱더 매끄럽고 촉촉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부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고 또 피부가 싫어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피부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일단 그 뭐 야채나 그 채소, 과일 이러한 비타민이 풍부하게 든 음식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피부 건조증에는 굴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굴에는 징크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 징크 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발 검사를 통해서 그 징크 레벨을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연, 섬유, 네, 아연을 네.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대개 이제 그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그 감소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소화에서는 주의력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징크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 습진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피부에 안 좋은 음식이라면 역시 그 담배나 술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먹다 보면 되게 이제 잠도 잘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또 수면 시간이 적으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그 물질들이 몸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 술, 담배 등을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겨울철 피부 관리 요령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죠. 겨울철에 이제 피부 관리 요령으로는요. 네. 자외선 양은 적지만 마찬가지로 선크림을 잘 하고 다니시는 거가 피부 노화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찬바람을 쏘이면 홍조 등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찬바람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목욕을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욕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서 좋고, 보습제 사용도 그 기능성 보습제로 잘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노영우 선생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소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10대, 20대 피부를 유지할 수도 있고 50대 피부를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피부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방심하면은 그 명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겨울철 피부관리 요령 한두 가지 숙지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